뉴욕 증시 3대 지수의 마감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저희가 이제 휴장으로 쉬어갔는데 상승으로 마감을 했고요. 오늘은 일제히 하락하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우 지수가 1% 넘게 가장 강하게 내렸고요. 나스닥도 0.89% 하락한 가운데 S&P 500도 0.74% 내리면서 S&P 500은 9거래일 연속 이어지던 상승 행진을 마감했습니다. 오늘 시장이 이렇게 부담을 느낀 이유, 국제 유가의 상승과 금리의 동반 상승에서 찾아볼 수가 있겠는데요. 국제 유가의 움직임은 어땠는지도 함께 확인을 해보시죠. 미국과 이란의 군사 충돌이 다시 한번 격화되면서 시장은 유가에 대한 부담으로 이어졌습니다. WTI가 2.79% 오르면서 96달러 선에서 우리 시간 5시 기준으로 움직였고요. 브렌트유도 2.14% 오르면서 98달러 선에서 움직임이 있었다는 부분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시장에도 다양한 이슈들이 있었는데요. 어떤 이야기들인지 저와 지금부터 마켓 무버 이슈로 확인을 해보시죠. 미국과 이란의 충돌이 좀 더 격화되는 분위기입니다. 협상에 대한 이야기는 지속되고 있지만 시장은 무엇보다도 유가와 금리 상승을 경계하는 분위기인데요. 어떤 이야기인지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시죠. 다시 한번 중동 긴장감은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란이 쿠웨이트에 대한 드론 공격을 감행하면서 국제공항에 피해가 발생을 했는데요. 미국은 이에 대한 보복으로 이란의 캐슘섬을 타격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렇게 양측의 군사 행동이 격하게 이어지는 상황인데요. 협상에 관한 이야기도 양측의 입장이 상당히 다르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이란과의 협상이 빠르게 진행 중이라고 밝혔지만 이란의 외무장관은 미국과의 협상에 진전이 없다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런 가운데 시장은 이 협상이 지속될지 여부에 계속적으로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은 역시나 좀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고 걱정했던 부분이 이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원유 공급 차질에 대한 우려감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시장에서는 앞서 보신 것처럼 WTI와 브렌트유 모두 2%대 상승이 일어났는데요. 이러한 유가 상승에 이어서 또 잠시 후에 전해드릴 견조한 경제 지표의 영향으로 오늘 3대 지수는 약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시장의 시선을 한번 살펴보시죠. 이런 유가 상승은 결국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력을 확대하게 되고요. 금리에 대한 부담감을 키웁니다. 그러다 보니 증시에는 부담이 되는 이야기가 되는데요. 현재 투자자들의 관심은 전쟁이 확대될까라는 부분보다는 결국은 유가가 얼마나 오르게 될까, 그리고 이 협상이 실제로 유지가 될 것인가 쪽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모습입니다. 시장 관점에서 한마디로 정리를 해본다면 오늘 시장은 중동의 군사 충돌 그 자체보다는 유가 상승이 물가와 금리에 미칠 파장을 더 크게 반영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경제 지표가 발표됐는데 예상보다 강하게 나왔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시장이 좋은 경제를 마냥 반기지만은 않는다는 건데요. 어떤 이야기인지 한번 살펴보시죠. 오늘 5월 ADP 민간고용 비농업 취업자 수 발표가 됐는데요. 시장의 예상치는 11만 명 증가였습니다. 전월 대비해서도 실제로는 12만 2천 건이 증가하면서 고용시장의 견조함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였고요. 5월 ISM 서비스업 PMI도 발표가 됐습니다. 예상치보다도 올랐고요. 전월치보다도 상승한 54.5로 나왔습니다. 이 기준점이 되는 50을 돌파했기 때문에 서비스 경기의 확장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겠고요. 함께 살펴보실 만한 세부 지표 중에는 가격 지수가 있는데 전월 대비해서 상승했습니다. 물가 압력도 여전하구나라는 걸 확인한 시장입니다. 시장은 결국 ADP 고용과 ISM 서비스업이 모두 예상을 상회한 부분에 주목을 했고요. 이걸 경기 호조보다는 금리 인하 지연 가능성에 주목을 했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미 국채금리 좀 일제히 상승하는 부분이 있었고요. 성장주와 기술주에는 부담으로 작용을 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왜 이런 얘기가 중요한지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최근 증시가 상승할 수 있었던 동력의 배경으로 AI 모멘텀과 함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는 강했습니다. 그런데 경제 지표가 이렇게 강하게 나오다 보니까 연준 입장에서는 서두를 이유가 없어집니다. 결국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후퇴하게 되고요. 금리 방향을 결정할 변수,
이번 주 현지 시간으로 5일에 있을 비농업 고용지표인데요. 금리 전망이 다시 바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시장의 시선은 다시 이곳을 주목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 오늘 시장은 강한 경제보다도 금리 인하가 늦어질 수 있다는 신호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뉴욕 증시는 일제히 약세를 보였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시장을 움직인 이슈들 확인하셨고요. 종목들과 관련한 자세한 이야기 최효은 앵커와 만나보겠습니다. 네, 간밤 증시에 대한 좀 부담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증시는 3대 지수가 모두 일제 하락하면서 거래 마감했고요. AI 쪽으로 수혜를 보던 기업들 전반적으로 하락한 것이 오늘 한국 시장에는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종목들 움직임 살펴볼 텐데요. 먼저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 보시다시피 3.6%대 하락 나오면서 거래 마감한 모습이 특징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엔비디아뿐만이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기업들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낙폭이 좀 컸는데요. 3%대 하락 나오면서 거래 마감한 모습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알파벳도 0.79%대 하락세, 그리고 아마존도 2.5%대 하락 나왔고요. 테슬라는 소폭이지만 어쨌든 간에 방향성 자체는 하락이었다라는 것을 이 표를 통해서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1.4%대 상승, AMD도 4%대 상승, 인텔이 4%대 상승, 퀄컴도 3.8%대 상승 나오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일단은 종목이 이 거래일 전에 하락했던 종목들 중심으로 오늘 시장에서 반등이 강력하게 나왔습니다. 어떠한 강력한 호재가 있어서 올랐다, 그리고 악재가 있어서 내렸다라기보다는 전날 올랐던 종목들은 하락하고 또 전날 하락했던 종목들은 다시 한번 상승하는 그러한 핑퐁 장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지금 시장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젠슨 황 CEO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기업을 콕 집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바로 마블 테크놀로지입니다. 마블 테크놀로지가 앞으로 시가총액 1조 달러를 달성하는 기업이 될 것이다 라고 극찬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주가가 2거래 연속 상승 흐름을 보였고요. 우리 한국 시장이 쉬어가는 사이에 마블 테크놀로지는 두 자릿수의 급등세가 나왔고 간밤 시장에서도 보시다시피 상승세로 거래 마감한 모습 특징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기업들 함께 만나보시면요. 일단 간밤 시장에서는 소비자 쪽에 소비자들이 돈을 쓴다라는 부분이 확인이 되면서 관련된 기업들이 상승 탄력을 보였는데 월마트 3%대 상승 나오면서 거래 마감한 모습이 특징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이외에 오라클, 팔란티어 이러한 기업들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큰 폭의 하락이 나왔다라는 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소프트웨어 쪽도 잘 가나 싶더니 다시 한번 하락으로 급하게 방향을 틀었습니다. 나우가 보시다시피 7.6%대 하락세, 어도비가 2.2%대 하락 나오면서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다만 이렇게 하락한 종목들이 많은 가운데서도 샌디스와 같은 기업들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기도 했는데요. 여기 보입니다. 6.7%대 상승 나오면서 거래 마감한 모습 특징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모건 스탠리가 투자 의견 한 가지 제시했습니다. 메모르주가 여전히 질주를 진행 중이다라면서 멈출 줄을 모르는 것 같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상승 탄력 보이면서 거래 마감을 했고요. 그 이외에 사실 다른 기업들은 대체적으로 빨간불 하락하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그렇다면 간밤 증시에서 어떠한 기업들이 특징적으로 움직였는지 세 가지 특징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가지 기업인데요. 먼저 첫 번째 기업으로는 아까 설명드렸던 마블 테크놀로지입니다. 젠슨 황 CEO가 컴퓨텍스에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음 1조 달러 기업은 마블 테크놀로지가 될 것이다라는 극찬을 남긴 건데요. 결국에는 엔비디아가 필요로 하는 게 마블 테크놀로지이기 때문에 젠슨 황 CEO가 이렇게 발언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은 환호했습니다. 이 거래일 전에 이 마블 테크놀로지의 주가는 두 자릿수의 급등세를 보였고요. 간밤 시장에서도 보시다시피 3.7%대 상승하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일단은 젠슨 황 CEO 입에 올랐다라는 것만으로도 시장에서는 환호를 했을 법합니다. 두 번째 기업으로는 팔로알토 네트워크스입니다.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실적 자체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EPS와 매출 모두 다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했고 가이던스도 좋았습니다. 그런데 보안 기업에 대한 뭔가 투자 심리라고 할까요? 이런 게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보안
다른 기업에게 투자를 하기보다는 일단은 뭐 직접적으로 AI 안에 들어가는 칩 쪽으로 조금 더 이 투자 자금이 몰리면서 이렇게 호실적도 사실상 소용이 없어버리는 그러한 시장이 되고 있습니다. 팔로알토 5.6%대 하락 나오면서 거래 마감한 모습 특징적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세 번째 기업은 코히런트입니다. 코히런트, 포토닉스 관련 기업들이 간밤 증시에서는 일제 하락하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이게 특징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이 거래일 전까지만 하더라도 포토닉스 관련 기업들이 일제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하루 만에 이렇게 반락세를 나타낸 건데요. 그만큼 시장 굉장히 빠르게 돌아가고 있고 투자자들의 마음도 빠르게 변하고 있고 변동성도 커지고 있다는 부분을 이 코히런트를 통해서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2%대 하락 나오면서 거래 마감한 모습 특징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간밤 증시에서는 세 가지 기업들이 특징적으로 움직였는데 중요한 것은 마감 이후에 나온 실적이 될 것 같습니다. 브로드컴 실적 함께 만나보시죠. 일단은 EPS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예상치가 2.4달러였고요. 예상치를 상회한 수치는 2.44달러였습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예상치보다 소폭 하회한 매출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예상치는 222억 7천만 달러였습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실제 매출은 222억 달러에 미치지 못했고요. 221억 9천만 달러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게 좀 시장에서 약간 좀 논란이 있을 법합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결국에는 예상치를 어디로 기준을 잡느냐가 중요할 텐데 이 예상치를 집계하는 기관들이 꽤 많습니다. CNBC에서는 이 기준을 기사를 통해서 소개를 했고요. 이것 때문에 시간의 거래에서 하락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가이던스까지 함께 발표가 됐는데요. 가이던스 같은 경우에는 3분기 가이던스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다만 이 가이던스 안에도 세부적인 내용들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AI 칩 매출 그리고 인프라 쪽으로 어느 정도의 매출 가이던스를 나오는 것인가를 잘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전체 매출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예상치를 상회하는 가이던스를 냈습니다. 294억 달러를 전망을 했고요. 예상치는 286억 달러였는데 이보다도 높은 수치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CEO의 발언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브로드컴의 CEO는 이번 실적 발표를 통해서 AI 관련해서 매출 성장세가 예상된다라는 그러한 발언을 함께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시간의 거래에서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까요?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정규장에서는 보시다시피 0.49%의 약보합 수준에서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간밤에는 또 AI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그리 좋지 않았기 때문에 브로드컴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같이 가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장 마감 이후에 실적을 발표하고 주가가 뚝 떨어지는 모습을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뚝 떨어졌다가 다시 한번 올라왔다가 다시 한번 하락하는 그러한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아마 실적 하나하나에 아주 크게 반응하는 그런 모아수습 때문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5.5%대 하락하면서 지금 구간에서 451달러 수준 지나가고 있습니다. 일단 매출 자체가 시장의 예상치를 소폭 하회했다라는 부분이 특징적일 것 같은데요. 기준이 어디가 됐든 최근에 실적을 발표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중요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예상치를 상회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상치를 얼마나 상회하느냐, 얼마나 서프라이즈한 실적을 내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브로드컴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좀 시장의 예상치를 미치지 못했다라고 평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실적은 이렇게 나왔지만 또 시장의 시선은 달라질 수 있다라는 부분, 이게 시간의 거래에서의 움직임이고요. 오늘 밤에 열리는 정규장에서의 흐름은 또 어떻게 변화할지 여러분들 함께 체크해 보시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시장을 어떻게 정리해보고 갈 수 있을까요? 딱 한마디로 정리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한마디는 CNBC에서 저희가 가지고 왔는데요. 오늘 시장에서 나타나는 움직임은 경제가 예상보다 강해 보이는 상황에서 이게 간밤에 나왔던 경제 지표를 말하는 것일 겁니다. 예상치를 상회하는 그런 굉장히 좋은 경제 지표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시장에서 약간 실망을 한 건데요. 금리 인하가 생각만큼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인식이 반영된 결과다.
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 금리 인하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기업들이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AI 기업들 여기저기서 돈을 끌어와서 지금 투자를 아주 확대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금리까지 인하가 되지 않는다면 아마 기업들의 부담은 더 커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 금리 인하 이슈를 생각보다 더 예민하게 보고 있는 듯합니다. 일단 시장은 이렇게 정리해보고 왔습니다. 가장 중요했던 브로드컴의 실적, 오늘 밤에 시장에서는 어떻게 반응할지 확인해 보시는 게 관전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장 정리 함께 해보고 왔습니다.